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사실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했었고, 오전에 일단 반등을 시도까지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습니다만은, 그 반등세 그대로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말씀해 드릴 때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의 나스닥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시그널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억납니까? 기억난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주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달러 인덱스 얘기를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강세로 가면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모습이 그대로 일단은 나와주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습니다. 그렇죠?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일단 조금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하면서 그냥 가볍게 위쪽을 한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가 시장 강세도 일단 기대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일단은 미국은 지금 글로벌로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단지 어제 캔들로 나왔던 부분이 뭐 아직은 결정이 된 게 뭐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점 일단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미국이 일단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바로 강세를 보인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전에도 미국만 강세를 보이고 우리 시장은 약세로 갔던 적이 있어서 우리 시장에 집중을 그래도 좀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일봉상의 시장 추세가 깨지면은 일단은 트레이딩이 됐든 뭐가 됐든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채팅창에 일봉이라고 치시고, 일봉상의 추세가 깨지거나 저점이 깨진, 이 추세가 깨지고 저점이 깨진 게 이때 동시에 깨졌었는데, 이렇게 깨지는 형태가 보이면 트레이딩이 됐든 투자가 됐든 둘 다 굉장히 힘들어진다. 추세가 깨지기 시작을 하면은 원래 있던 자산 대비해서 원래 공략도 일단 50% 내외에서만 공략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예전에 얘기를 할 때는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다 2번 그렇죠? 아마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요번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서 일봉상으로 추세가 깨지면은 정말 많이 아플 수 있구나. 일봉상의 추세가 깨지면은 이게 뭐 제가 점과 방송을 진행을 할 때는 종목 추천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TV 종목들 추천하면서 그때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이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사기엔 조금 애매한 시장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다치는 거 정말 싫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사고 지키고 왜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일단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어제 시장에서는 일단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강세로 가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는 미국 시장에는 왜 빠지냐 하면은, 예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테슬라가 되었던 애플이 되었던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국내 수요 자체는 수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들 수출 기업들이 당연히 달러가 킹 달러가 되면, 여기서 킹은 짜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킹 달러가 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이들 기업의 수출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일단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게 잘못하면 원래 이제 미국하고 다른 이머징 국가들 사이에는 이제 공생관계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글로벌 경기가 부러지기 시작하면 글로벌 수요가 부러진다는 얘기가 되고, 글로벌 수요가 부러진다는 얘기는 미국이 수출이라든지 하는 부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어떤 식의 환경을 보여주는지, 콩이맘님 어서 오시고, 일단은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일단 지금은 안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자기만 살려고 지금 가다 보니까 현재의 이제 형태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9시 9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거하고 지금 기대하는 모습 두 가지가 있는데,
걱정하는 모습은 뭘 걱정을 하는 거냐 하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시장이 요렇게, 여기가 이제 지지라인 근처죠. 그쵸?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지지라인 근처거든요. 예, 지지라인 근처인데, 지지를 부러뜨리고 내려올 때 이렇게 부러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제대로 못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보인다 1번. 그래서 이전에 하락하던 폭 대비해서 한 번 더 하락을 할 거냐, 그렇죠? 예전에 하락했던 것처럼 그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은 여기 또 저점이 있는데, 여기 저점에서는 이게 저점 근처에서 일단 양봉을 띄우고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 거냐, 요거에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다 1번.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50%를 뭐 이미 줄여놓은 상태에서 또 줄이자 뭐라고 하면은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아질 건데, 그걸 사실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원래는 오늘 양봉 뜨고 난 다음에 강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부러지는 모습이 보이면 그냥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하긴 했었거든요. 들었다 2번. 근데 일단은 미국은 좀 불안한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은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배웠던 것들 중에서 장대 양봉 조정봉이죠. 장대 양봉 조정봉을 뒤집어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장대 음봉 조정봉이에요. 장대 음봉 조정봉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장대 음봉 조정봉이 나오게 되면 반등 포인트가 여기가 되겠죠. 오늘 일단은 오전에 반등 핸드폰 포인트 69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690포인트 이탈 여부에 조금 더 주목을 합니다. 채팅창 690이라고 치시고, 시장이 만약에 69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일단은 여기 보이는 665포인트 언저리까지 일단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할 테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문자로 일단은 한번 우리 회원분들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저점이죠. 오늘 저점인 690포인트 시장, 일단은 코스닥은 690포인트 이탈 시 피보나치 수열상 61.8% 지점 언저리에 있는 665포인트를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은 힘이 조금 더 없는 듯한 모습인데, 이것도 일단은 깨졌어요. 그렇죠? 일단 저번에 이제 갭으로 깨지고 오늘 장대 양봉 조정봉 하고 있는데, 얘는 올라도 사실은 여기 섬 정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돌파갭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지지 라인을 그냥 돌파해서 저항 라인을 그냥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걸 갖다가 이제 돌파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통 갭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갭은 이제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일단은 코스닥도 일단 하락 중입니다. 채팅창으로 하락 중이라고 치시고, 반등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으면 지금 부분이 61.8% 지점이 2172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거의 다 오긴 했어요. 그쵸? 오늘 저점이 2209포인트인데, 2209포인트 지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하고요. 2209포인트 지지 여부 체크. 이탈 시에는 2205포인트까지 최소한 시장은 일단 우리가 일봉성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먹을 게 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기억난다 2번. 일봉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60분 봉상의 추세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일단은 매수 자체는 매수 부분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일단은 매수 안 하고 현금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시장은 일단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그나마 우리 종목들은 오늘 조금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은 여전히 뭐 최근에 많이 흔들리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10%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고, 포스코 케미칼도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현재 한 10%대 여전히 수익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이 조금 오전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여덟 종목분들도 일단 단타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갈게요. 콜 알겠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도 일봉상으로 추세가 완전히 뛰어넘는 종목들 외에는 종목 공략 자체는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오늘 하루 수익이 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 계좌 자체를 조금 위험하게 만드는 게 계좌 자체가 안 위험한 게 중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은 나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LG이노텍 오늘 흐름 깨지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량 줄여 놓으세요. 들었다 2번. LG이노텍은 어제도 거래가 좀 많이 줄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는데, 거래가 늘면서 어제도 지지 라인을 깨는 모습이 일단 보였죠.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오늘도 깨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종목이 부러지기 시작을 하면, 종목이 부러질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야, 이게 지금 애플 쪽에 센서라든지 자율주행 센서가 그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파니까 이거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지 마세요. 오케이? 마세요라고 채팅창 한번 치시고,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다 포함되고도 이렇게 패네. 그럼 나도 패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물량 줄이세요. 물량 줄이시고, 물론 지금이 반등할 수 있는 라인 근처까지 오긴 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 패턴으로 봤을 때 하락 직각삼각형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37만원 언저리가 일단 반등 라인이긴 합니다. 정막 이걸 팔기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은 가격권 기준으로 30만 6천원 기준 잡아 놓으시고, 30만 6천원이 깨지고 내려가면 그때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MM 쪽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하락 추세 내에서 그냥 반등하는 종목들만 따라가다 보면 하루에 20% 30% 손실도 쉽게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을 하긴 하든 최소한 60분봉이라도 추세 전환이 일어나야지 그때에 일단 여러분들이 종목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하고 카카오페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반등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크게 뭐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일부 게임주도 오늘 크래프톤 오늘 반등 중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거래 동반되고 있는 종목 보도록 하죠.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카나리아 바이오 일단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세비캠은 일단은 우리가 2차전지 중에서 관심이 있는 쪽이죠. 그렇죠? 폐배터리 부분은 일단 시장에 관심은 있는데 추세 전환하기 전까지는 일단 안 합니다. 알겠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추세 전환하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확인을 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공략을 하지, 그전에는 공략하지 않아요. 카카오 게임즈 반등 중이고, SFA 반도체 반등 중이고, 컴투스는 조금은 다르죠.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컴투스는 이전에 반등해야 되는 자리에서 오늘 반등 나오고 있죠.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접근하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컴투스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 가격권이 79,500원 위로 올라서야지 할 수 있어요. 채팅창이 79,500원 치시고, 아직은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보면 오른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위쪽으로 지금 확장이 약간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확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박스로 그냥 갈 가능성이 일단 좀 높아진 상태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단기 추세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60분봉 상흐름 보도록 하죠. 단기 추세에 전환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때는 공략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고, 오늘 추세 돌파했죠.
한번 멈췄다가 다시 가는 모습이 일단은 오후장까지 뭐 유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일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면 내일 공략 여부 한번 체크는 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보니까 종목 자체 공략할 게 별로 없죠. 그렇다 일바.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뭐 공략할 건 별로 없고, 그렇죠? 대부분은 지금은 기술적 반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그냥 휴전인 거예요. 전쟁하다가 그냥 잠시 휴전하는 중인 겁니다. 이 휴전하는 중에도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만은 그래요. 성일하이텍 반등 중이고 알테오젠, 넥스팀 반등 중인데 의미 없고요. 대부 올라옵니다. 대부는 저번에 누가 한번 얘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한번 고민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부 시스터즈 이런 데는 인플레이션하고 거의 관계는 없죠. 그렇다 1번. 인플레이션하고 거의 관계는 없는 회사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는데 뭐 요거는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만 그냥 체크를 해 두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종목들은 안 보이네요. 특별한 종목들은 지금 보이지는 않고요. 뭐 저가로 내려가면 오늘 이제 어제 상장했던 종목이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타 가능하신 분들만 보세요. 오케이? 알겠다 1번. 단타 가능하신 분들만 보시고 가격권 기준으로 봤을 때 접근하고 난 다음에 11,2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채팅창에 11,200원 칠 시간이 없죠. 사실 분들은 사시고 11,200원 기준 잡아 놓으시고 봐주시면 돼요.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안전마진 챙기는 거 무조건 챙겨 놓으시고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오늘 등락률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내에도 생필품 리드코프 저번에 얘기했죠. 리드코프는 푸른저축은행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LG생활건강은 그러니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뜨는 날 뭐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얘기할 때 그때부터 관심 가져놓고 타이밍 잡으시면 되겠죠. 터부생님 그렇다 1번. 자, 나머지 종목군들 또 보도록 하죠. 두산은 뭐 여전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어제 이제 산불 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잠시 들더라. 일단은 산불이 나서 미국 내에서 지금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일단은 멈춰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나솔루션은 이렇게 박스로 갈 가능성도 일단 있죠. 차트를 길게 보니까 그렇죠. 보인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은 이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고 저항성에 부딪혀서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하기 전까지는 일단 안 볼게요. 알겠다 2번. 추세 전환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볼지 말지를 결정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를 해 두시고 시디즈 그 다음에 휠라 홀딩스 좀 올라오고 있고요. 생필품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의료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은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하고 같은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HMM이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HMM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딴 데 넘기려나 회사를. 일단 근데 하락 추세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안 합니다. 하락 추세 가는 종목은 일단 안 해요. 일단 안 합니다. 뭐 그 정도 일단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STX도 뭐 최근 들어서 계속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장 안에서 뭐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기는 해요. 이제는 M&A 이슈 관련된 부분들 뭐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지금 STX 같은 경우에는 종속회사가 에카 수소용 밸브 뭐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어제 일단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뭐 강세 움직임 보여줬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수소 관련된 부분도 최근 들어서 이제 드디어 산불 좀 나고 하니까 전기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조금은 몰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전기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할 거죠. 그냥 생각을 해봐도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죠? 그렇다 일본. 그냥 생각을 해봐도 전부 다 자동차도 전기로 가고 뭐도 전기로 가고 다 전기로 가기 시작을 하면 뭐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그냥 드는데, 그렇죠? 그냥 드는데.
근데 저는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 바람입니다만은 에카 수소 말고 수소하고 그 태양광하고 세트로 뭔가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팔 수 있는 걸 갖다가 대기업들 측에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전기 만드는 게 힘든데 뭐 태양광에다가 수소 부분을 섞어서 수소를 에카 수소로 만들어서 이동을 시켜서 스테이션까지 만들어 주는 걸로 완전히 턴키로, 예전에 우리 그 뭐죠? 예전에 우리 프렌트 공사라든지 하는 부분 하는 거 보면 턴키로 많이 했죠. 턴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수주하고 난 다음에 와서 키 꽂아서 돌리기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콜 괜찮죠? 그렇다 이번 그냥 공사하고 난 다음에 뭐 딴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돌아온 다음에 그냥 키만 돌리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수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컨소시엄 만들기가 괜찮죠? 맞지 않나? 그렇다 3번 태양광 연결을 해서 뭐 친환경 수소 만들고, 친환경 수소 만드는 부분을 탱크로 저장하고, 탱크로 저장했던 부분을 수소 스테이션으로 쏴주고, 거기에 현대자동차 뭐 수소 자동차 몇 개 끼워주고 뭐 이렇게 난 주식을 하면 안 되고 사업을 했었어야 됐나? 그렇게 턴키로 일단은 가서 굉장히 뭐라 그러지? 뭐 한쪽에서 수소 스테이션 알아보고, 한쪽에서는 수소 연료전지 알아보고, 한쪽에는 수소차 알아보고 막 이러면은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거잖아. 엄두도 안 나고, 그쵸? 그렇다 일본 맞잖아요. 엄두도 안 나고.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딱 보증을 한 개 서주고, 보증을 서서 지금 있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빨에 돌려가지고, 그쵸? 그 돌렸던 부분, 그러니까 세우지 말고 뭐 최대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 쓸 수 있는 부분 전기 쓰고, 밤에 만들었는 건 수소로 돌려서 만든 수소 가지고 난방할 수 있도록 수소 연료전지 끼워주고, 그쵸? 그걸 갖다가 그걸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이 방송을 듣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들으면은 그걸 턴키로 어떻게 완전히 세트, 종합 선물 세트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그런 거거든. 요번에 이제 미국에 산불 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대안 자체는 사실은 태양광밖에 없어요. 채팅창에 태양광이라고 치시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한 거니까,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한 부분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건 태양광밖에 없는데, 이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태양광은 사실은 관리하기 빡셔요. 관리하기도 굉장히, 개인이 관리하기도 정말 힘들고, 집 천장 위에다가 사실은 태양광을 설치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전기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보통은 이제 밤에 사람들이 전기를 안 쓰죠.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하려고 그러면 밤에 전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밤에 사람들 잘 때 태양도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걸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뭐 조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걸 수소와 같이 연결을 해서 뭔가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전기가 부족한 분 손, 친환경 전기가 부족한 분 손이라고 해서 각국 정부에다가 원자력을 팔 게 아니라 수소를 팔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대부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바람을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뭐 정부는 그렇게는 안 가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렇다 일본. 물밑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그런 모습은 일단 보여주고 있지가 않아서, 급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급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급돈을 급돈을. 효율 없으면 전기 우리가 팔겠다, 뭐 그러면 되겠죠. 코스피 시장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방향 잡아주고 있고요. 선물은 위쪽으로 방향 잡아주고 있고, 콜옵션, 풀옵션은 콜옵션을 좀 많이 팔고 있는 모습이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갇히는 거죠, 이 모습은. 그쵸? 그렇다 1번. 혹시 그래도 갇히지 않을까? 혹시 그래도, 이건 그냥 갇힌다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콜을 너무 많이 팔아서, 그쵸? 갇힌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한데, 콜하고 풋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팔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갇히는 쪽으로, 그렇죠? 조금 갇히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주식 선물은 매수하고 있고, 달러 선물은 매도하고 있고, 시장은 일단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 포지션 자체는, 시장 포지션 자체가 일단 나쁘지 않다라는 건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눈으로 확인이 일단 되고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죠. 그렇다 1번.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그래도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니네. 우리 종목들은 오늘 대부분 반등세 움직임 같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신규 매수 자체는 조금 자제합시다. 알겠다. 2번 신규는 현금 쥐고 있으면 현금 쥐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좀 들고 계셔 보세요. 일반적으로 시장이 이래가지고 뭐 주도주가 나오면, 주도주가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해서 주도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시장의 추세를 처음 탈 때 주도주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강세 보였던 섹터 중심으로 해서 돌면서 올라가거든요. 오케이, 들었다. 3번 어떤 게 주도주가 될지는 몰라요.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마케팅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는 몰라요. 주식 경력 20 몇 년 차, 저도 이제 주식 한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는 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10년 정도 됐을 때는 당연히 알지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20년 차 넘어가니까 그냥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첫째 날 강세, 둘째 날 강세, 셋째 날 강세 있는 업종군들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 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시장에서 수익 나기엔 더 좋더라고. 콜 들었다. 4번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뭐 전문가들, 여러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어디가 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맞출 수도 있습니다. 맞출 수도 있는데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못 맞추면 박살이잖아. 못 맞추면 얘기한 사람의 계좌는 마이너스가 아쉬움이 없더라도 내 계좌는 아쉬움이 생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 2번 만약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주식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이쪽이 갈 겁니다, 저쪽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맞추면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못 맞추면 나만 어대죠. 그렇죠? 오늘 HMM이 좀 이상하게 움직이긴 하다. 그렇죠? 뭐 이슈가 있는 것 같네요. 참고하세요. 오케이, 들었다. 1번 참고는 일단 하시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0분 봉상의 흐름의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 보세요. 하려 그러면은 이거 지금 리스크 있어요. 리스크 있는데 19,000원 이탈가로 봐야 돼요. 19,000원 깨지면 그냥 나와야 됩니다. 채팅창에 19,000원 치시고, HMM은 19,000원 깨지면 그냥 나와야 돼요. 공시 떴나요? 공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아서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얘기했죠. 지금 M&A 관련된 종목군들만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터프생님 그렇다. 1번 방금 전에 오전 처음 시작하자마자 M&A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이 필요하거든. 뭐가 필요해요? 달러가 필요하죠. 할 줄 아는 게 이제 이런 거니까 정말 쉬운 방법으로 가려고 그러죠. 지금 팔아서 어떡하려고? 똥값인데. 그렇다. 1번 똥값인데 지금 팔아가지고 어떡하려고? 갑자기 열받네 또. 국민들 세금을 그건 뭐 좀 하지 말라니까. 정말 진짜 해도 그냥 동네 슈퍼가게 하는 것처럼 자꾸 하려고. 현대상선 팔면 어떡하려고. 이거 파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들었다. 1번 왜 열받냐 하면은 현대상선 팔아버리면 우리나라 제주도나 이런 데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 운반하고 할 때는 어디다가 맡기려고? 중국 선박에다 맡기려고? 그렇죠? 그렇다. 2번 맞잖아요. 우리나라 미사일 이런 거 제주도 뭐 이렇게 보내고 뭐 할 때 중국 선박 빌려가지고, 큰 선박 빌려가지고 거기다 맡기려고 생각하는 거 보면 진짜 에휴 참 진짜. 현대상선을 왜 살리려고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갑자기 또 욱하는 게 있어서. 그쵸? 그렇다. 1번 버려야 돼. 욱하지 말아야 돼. 그건 그거고 또 그래서 만약에 추세 턴하면 살 겁니다. 알겠다. 2번 그건 내 생각이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추세 턴하거나 단타 타이밍 주면은 또 해야죠. 그쵸? 또 해야죠. 감정은 감정일 뿐 돈은 안 되니까. 그쵸? 그렇다. 1번 감정은 감정일 뿐 돈은 안 되니까. 돈하고 감정은 따로 가야죠. 돈하고 감정은 항상 따로 갑니다. 돈하고 감정은 따로 갑니다. 으이씨, 내가 저 인간을 막 이러면서 뭐 운전하다 보면 뭐 이렇게 갑자기 새치기 하고 이러면 열이 꽉 받죠. 그쵸? 그렇다. 1번
그래서 가서 뭐 그렇다라고 뭐 가서 뭘 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가서 뭘 하지는 않잖아. 가서 뭐 하면 이제 신고 당하죠. 그러니까 감정은 감정일 뿐 돈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 1번. 감정은 감정일 뿐 돈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이탈과 이탈 안 하면 관계없자 그랬죠. 터프생님 그렇다 1번. 저번에 얘기를 했죠. 이탈과 이탈 안 하면 관계없다고. 어차피 이탈과 깨지기 전에 팔 거니까. 문자가 처음 나갈 때는 뭐예요? 처음 추세 탔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렇다 2번.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요렇게 돼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항상 이제 종목들을 볼 때 요거잖아요. 그쵸? 보인다 1번 해마리아님. 이렇게 돼 있고 장대 양봉 저가가 1차적인 지지 라인이니까 뭐 위에서 지금 이거 안 부러졌을 때 안 팔았으면은 지금 굳이 팔 이유 있나?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처음에 우리 이제 저항에 부딪혔는 첫봉이 저가 깨지면은 그때 나와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항에 부딪힌 첫봉 이거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해마리아 님도 우리 원칙 공부 다시 하십시오. 원칙 공부 다시 해요. 그렇게 할까? 아니면 저항선에 부딪힌 첫봉의 저가 깨지면은 뭐 나온다라고 했는데 저항에 부딪힌 첫봉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봉이 저가 깨진 게 다음 날이죠. 요때 깨질 때 파는 게 맞죠. 그렇죠? 요때 깨질 때 파는 게 맞고 오늘은 뭐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늘은 좋은 건 아닌데 뭐 굳이 뭐 펠리오는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펠리오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시장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오늘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는 듯한 모습은 일단 보입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추세가 전환할 때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 종목을 공략을 하려 그러면 흐름이 조금 흐트러지는 종목군들은 계속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할 거는 현금화 해놔놓고 현금 지고 있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었다 2번. 애매하면 일단은 1분은 현금화를 해놔놓고 현금을 쥐고 있는 쪽으로 일단 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종목이 다시금 뭐 반등을 하면 다시 사면 되는데 이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종목에 끌려서 내려가는 경우가 한 번씩 생기거든요. 그 종목이 끌려서 내려가면은 그때가 힘들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이 좀 어떻게 나고 뭐 수익이 어떻고 뭐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내가 종목에 끌려서 내려갈 거냐 끌려서 내려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심리적으로 이거는 계속 들고 있다가 종목에 내 이거 끌려서 내려갈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저는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턴하면 다시 사면 되는데 끌려서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대응이 안 되거든요. 대응이 안 돼요. 그리고 손실이 큰 그 퍼센티지가 큰 것보다는 금액이 큰 게 더 무섭죠. 그렇다 1번. 그래서 일단은 흐트러지거나 조금 움직임이 애매한 종목군들은 저는 일단은 좀 팔아놔 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야지 나중에 종목을 만약에 바꿔서 타야 될 때도 좀 더 쉽게 바꿔서 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는 하시고요. 율천화학 세게 붙고 있네요. 여전히 율천화학 세게 붙고 있고요. 아휴, 뒤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는 현금 자체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됐어요. 젠장할 뭐 이게 아니고 지금 만드는 현금 자체를 들고 다음에 시장이 오를 때 주도주를 잡을 금액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그렇다 2번.
이거는 나중에 주도주를 잡을 금액이니까 이거는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세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그럴 수도 있는데, 세상 만사가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음이죠.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이 전략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시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저번에 우리가 이때 반을 줄이긴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반 줄이세요. 개별적인 종목은. 오케이, 들었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올라가면 어차피 내가 다시 주도주로 사줄 테니까 알겠다 3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반등하면 어떡하지? 반등하면 제가 잡아줄게. 콜 알겠다 1번. 이 61.8% 지점에서도 반등이 안 나오면 굉장히 좀 머리 아파질 수 있죠. 그렇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61.8% 지점에서도 이게 안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유튜브 녹화는 일단 요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회원 방송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시장 잘 이겨내시고 우리 내일 장중 공방 있으니까 장중 공방에서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죠.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